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목나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크립토 시장이 어디로 갈지 궁금하신가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익숙해졌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 큰 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습관적으로 거시적 안목에서 미시적 관점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비트코인 역사 전체를 보여주는 월봉 차트입니다. 이 중에서 노란색 박스로 표시된 구간을 잘 보세요. 2019년 6월에 시작된 대세 상승장이 2020년 3월에 바닥을 찍고는 다시 새로운 대세 상승장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적어도 이 월봉 차트에서는 그것이 명확하게 보이죠. 그럼 시점을 조금 더 당겨서 한번 봐볼까요?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를 보여주는 주봉 차트이고요. 보라색 박스로 표시된 구간은 콘솔리데이션 구간입니다. 콘솔리데이션 구간에서는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횡보하다가 콘솔리데이션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엄청난 변동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노란색 박스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좌측의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벗어난 이후로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은 상승장인가요? 하락장인가요? 방금 보여드린 노란색 박스 구간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콘솔리데이션 구간을 하방으로 벗어나면서 하루 만에 24%가 하락했습니다. 이건 하락장인가요? 그 뒤로 한 달 동안 횡보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이틀 만에 44%가 오릅니다. 이건 상승장인가요? 그리고는 바로 하락을 시작해서 한 달 동안 39%가 내립니다. 이것도 하락장인가요? 그 다음으로는 약 두 달 동안 무려 65%를 올립니다. 이건 상승장인가요?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24%를 빼더니 또 갑자기 하루 만에 51%가 빠집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달 만에 63%가 빠진 겁니다. 이것도 하락장인가요? 다시 월봉 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보여드린 미친 듯한 변동성이 있는 구간은 여기 체크한 노란색 박스 구간입니다. 놀라셨나요? 큰 그림으로 보면 하락장에서 상승장에서 바뀌는 시기였을 뿐입니다. 잠깐, 여기서 전의 내용이 이해가 안 가셨다? 다시 한번 놀려보세요. 이 부분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오셔야 합니다. 당연히 한 번에 이해 안 갈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춰서 차트도 쑥 눈으로 훑어보시고 말로만 듣고는 이해하기 힘들죠? 멈춰서 보세요. 그리고 한두 번 더 듣고 넘어오세요. 이 노란색 박스 시기에는 어느 때 매수했어도 이 월봉 차트 기준으로 바닥인 가격입니다. 그런데 저 시기에 사고 팔았으면은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투자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승장과 하락장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자신이 과연 잘 알고 있는 건지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긴 상승장은 7달이 넘게 지속되었고요. 가장 긴 하락장은 5달간 이어졌습니다. 가장 짧게 잡은 상승과 하락장에서도 최소 한두 달은 지속되었는데요. 사실 이 정도 구간은 상승장 하락장이라고도 부르기 애매한 구간입니다. 그냥 조정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 근거로 하루 이틀 내리면 하락장이라고 곡소리를 내고 하루 이틀 오르면 상승장이라고 축보를 쏘시나요? 큰 그림 속에서 판단하지 못하면 하락장과 상승장이 바뀌는 시기의 변동성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 반복적으로 콘솔리데이션을 설명하며 임박한 변동성의 위험에 주의하시라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좀 제가 오늘 하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제 어제 있었던 상승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1시간 차트입니다. 노란색 박스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 9시, 10시에 나온 양봉이고요. 아마존 찌라시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12시간 동안 1조 원 이상의 숏 포지션이 청산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숏 스퀴즈가 발생하면서 급등을 가속화시킨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급등이 일어나기 직전에 롱 포지션 비율이 올라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상승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어제의 일봉이 높은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차트의 패턴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유지해오던 디센딩 트라이앵글은 깨졌고요. 가격 변화 측면에서 아직도 지켜봐야겠지만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콘솔리데이션 구간도 이제 막 벗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윌리엄 엘리게이터 지표입니다. 녹색, 적색, 청색 3개의 선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위에서부터 녹색, 적색, 청색으로 연결된 상태는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요. 반대로 청색, 적색, 녹색으로 정렬된 상태는 하락의 추세를 의미합니다. 윌리엄 엘리게이터가 올 초에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한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추세 반전의 신호가 5월에 포착됐습니다. 그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은 반등을 보이나 싶었으나 결국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됩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쭉 이어오던 하락 추세가 어제의 상승으로 반정된 것이 보이시나요? 보시면 녹색, 적색, 청색으로 정배열되었습니다. 이번엔 켈트너 채널 지표를 보겠습니다. 올 초 상승 기간이 반복되는 동안 아랫부분을 지지를 받은 게 보이시나요? 그러던 지지가 깨지는 상황이 마찬가지로 5월에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작된 하락에서 켈트너 채널의 역할은 반대로 바뀌었죠. 상승 추세에서 채널 하단이 지지선 역할을 한다면 하락 추세에서 채널 상단은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저번에도 저항선을 맞고 내려왔는데요. 그런데 그 저항선이 어제의 상승으로 깨진 게 보이시나요?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200일 EMA인데요. EMA는 지수 이동 평균선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번 콘솔리데이션 구간에서 이미 한번 200일 EMA 저항을 뚫지 못하고 내려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움직임 중에 200일 EMA를 뚫었다가 내려왔는데요. 200일 EMA를 확실히 뚫으면서 일봉을 마무리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방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아마존의 찌라시가 진짜냐 가짜냐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찌라시가 일으킨 가격 변화 자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크립토 시장은 그 뉴스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 자체로 움직이는 것이 현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많은 자본 세력에 매집되어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을 서플라이 쇼크 상태라 부르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 고래들의 선택이 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 그 자체보다도 그 뉴스를 이용해서 마켓 메이커들이 명분으로 채택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제 아마존 찌라시는 마켓 메이커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찌라시도 그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허황된 소설처럼 들리시나요? 이 일봉 차트를 보시길 바랍니다. 2017년 말까지 상승된 패턴은 그 이후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형성하며 하락하던 가격은 트라이앵글 끄트머리에서 흘러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바닥의 행보 구간을 다지며 공포를 주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루 만에 19%를 쏘아올리는 양봉이 나옵니다. 이 상승이 왜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해외 경제 매체인 파이낸스 매그네츠에서 4월 1일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폭탄을 투척하다 비트코인 ETF 승인. SEC가 바네크와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ETF 승인을 했다는 내용이었고 MIT 교수인 바이올렛 인터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끝에는 행복한 만우절이라는 문구가 달리면서 거짓 기사임을 알리는 떡밥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SNS를 타고 진짜 뉴스인 것처럼 공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비트코인 상승은 결과적으로 3달 동안 연이은 상승을 촉발시켰고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무려 178%가 올라갔습니다. 비트코인 ETF 기사는 진작에 거짓인 걸로 밝혀졌지만 시장은 그에 상관없이 상승을 이어갔죠.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바뀌는 시기가 어떤 변동성을 보였는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4%가 떨어지고 44%가 오르고 다시 39%가 떨어지고 65%가 오르고
또다시 63%가 떨어지고 다시 171%가 오릅니다. 저기 구간에서 사고팔고 한 개미들의 시드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설프게 대응하다간 이도 저도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큰 흐름을 안다면 지금 구간에서 어느 때 매수하더라도 단기적 급등과 급락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죠. 하루 올랐다고 상승이라 소리치거나 하루 내렸다고 하락장이라 절규하지 않을 겁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 동안 상승과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 영상 하나하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혹여 제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과감히 영상 보지 마시고 다른 것들을 참고하며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응원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구독자님들의 시드가 나날이 복사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